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장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주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의 안도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CPI 호재를 반영하며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18,0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지점은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와 이 파월 의장이 내놓게 될 메시지에 대한 신중론이 강해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021년 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CPI 데이터가 꽤 광범위한 수준의 물가 둔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목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목되고 있는 것은 파월 의장의 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 자체는 0.5%포인트 빅스텝이 거의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긴축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로 어떤 멘트를 제시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4시에 금리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뽀글이와 관련된 속보성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이 글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바하마 법원에 보석 요청을 신청했는데 당근 바하마 법원은 이 같은 뽀글이 요청을 거부했고 뽀글이는 이제 구금됐습니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이 재미진 멘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라서 뽀글이는 최대 115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번에 뉴욕 남부지검이 제출한 기소장을 보면 뽀글이에게는 모두 8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기업의 고용주가 나우페이먼츠라는 암호화폐 결제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XRP로 직원들의 급여 지불이 가능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안과 낮은 수수료, 또 국경 없는 지불 가능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 특징점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우페이먼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등 75개 넘는 암호화폐를 이미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세상 바뀌는 소리가 참 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연말 산타랠리가 의미있게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가벼운 수준의 안도 랠리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조정의 기간을 갖게 될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각자 전략에 따른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은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디센트 측이 12월 31일까지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존 할인 가격보다 3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갑 사용법, 특정 코인 이체 방법 등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정확한 답변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의 안도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 역시 18,000달러 터치를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 멘트에 대한 우려 내지는 신중론이 더해지면서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이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것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1%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강세론자들은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산타랠리 패턴을 이야기하자라면 지금까진 분위기 좋다 이렇게 짧게 멘트를 하면서 2019년 폭락 뒤 반등 상황과 비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폭락 이후에 포물선 지지를 받으면서 거대한 랠리가 이후에 펼쳐졌는데 지금의 상황이 2019년 랠리 직전 상황과 차트적으로 거의 똑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캡틴 5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하락 쐐기 패턴 돌파 바로 직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강세 랠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를 받을 경우에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29,8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도 약세장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3만 달러 부근에 자리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정말 많이 반갑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도 하락 수역의 패턴이 확인된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하단 지지라인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내년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28,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는 분석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반등이 머지 않았다. 이런 공통점은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17,15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 이번 달에도 이게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랠리를 하게 될 경우 녹색으로 표시된 19,800달러 부근의 저항선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타 랠리가 더 벌어질 경우에 19,800달러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이후에 그 다음 저항 라인은 23,000달러 부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 이렇게 월간 차트까지 여러 가지 차트 분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번 미국의 11월 CPI 결과였습니다. CPI와 근원 CPI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실어줬고 이 같은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이제 무시하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수석 전략가 폴 애쉬워스는 포크를 꽂아라, 인플레이션 끝났다,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10월의 CPI 수치를 단지 한 달 동안의 데이터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11월에 보여진 새로운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금리 인상폭 자체는 0.5%포인트 인상이 이제 기정사실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나 파월 의장의 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속도 조절을 결정하면서 시장의 안도 시그널을 주는 척하다가 회견을 통해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는 제시하지 않을 상황, 이런 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홀렌호르스트는 파월 의장이 이분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비둘기파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면 그게 뭐든 시장의 랠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CPI 수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이 안도 랠리를 잘 벌이다가 다소 반등세가 꺾인 것은 이 같은 시장의 우려 내지는 신중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 재무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CPI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주요 경제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오르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고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나름의 잡뻥 멘트를 시전했습니다. 이런 멘트 수준으로 일단 현실이 된다라면 2023년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상황 충분히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뽀글이 관련 속보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뽀글이가 뽀글이했습니다. 이 녀석이 글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맞서 싸울 거라는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바하마 법원에 보석을 요청한 겁니다. 뽀글이는 바하마 법정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와 맞서 싸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고 변호인 역시 도주 위험이 없다라면서 현금 보석금 지불 허용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바하마 법원은 25만 달러 보석 신청 즉각 거부했고 바하마 교정국에 2월 8일까지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 대변인이 뽀글이가 최대 115년형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니콜라스 비아스의 법무부 대변인은 뽀글이 기소장에는 전신사기 공모, 증권사기 공모, 자금 세탁 등 8건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뽀글이가 보석 신청이라는 되도 않는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이유 참으로 명확하구나, 이런 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지점은 과연 언제쯤 뽀글이가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기밀 유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경우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몇 년째 영국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화웨이 CFO 멍원저우도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2018년 캐나다에서 체포됐지만 송환을 거부하다 2021년에 석방이 됐다. 뽀글이 역시 송환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소 뽀글이에게 우호적인 냄새가 풍기는 기사인데, 이것들이 예전에 받아먹은 광고비 생각하면서 보온 기사를 쓴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기분 탓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뽀글이가 싼 똥 치우느라 여념이 없는 신임 FTX CEO 존 레이의 경우에는 이번에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FTX 사태를 구식 횡령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2001년 회계 부정으로 파산한 엔론과 비교했을 때 전혀 정교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면서 뽀글이가 자신의 여친과 함께 아주 우악스럽게 사기를 쳤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걸고 여기에 자선 사업이라는 윤리성을 덧칠하면서 세상을 혹하게 만들었던 뽀글이의 최후,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 역시 이번 CPI 결과에 따른 나름의 안도 랠리를 선보이면서 0.39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달러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 0.5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런 분석은 앞서 여러 분석가들이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마의 0.5달러 구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는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대칭 삼각 패턴이 완성되고 있다라면서 이게 상단 저항을 뚫을 경우에 교과서적으로 54% 상승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 0.5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대칭 삼각 패턴 하단 지지라인이 깨질 경우에 교과서적으로는 46% 하락도 가능하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지금 기술적 패턴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꽤나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의 생태계 또 유틸리티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결제 게이트웨이 나우페이먼츠와 관련된 소식이 눈에 띕니다. 기업의 고용주가 OK를 하면 나우페이먼츠를 통해서 직원 급여를 XRP로 지불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우페이먼츠는 XRP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보안과 낮은 수수료, 국경 없는 지불 등이 가능하다라며 나름의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에는 시바이누를 통해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포함해서 75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나우페이먼츠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 지불을 수락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 그렇게 멀지 않은 어느 미래 시점이 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대금을 소비자가 지불할 때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더 다양한 암호화폐 옵션을 그것도 한 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시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 바뀌는 소리가 참으로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